잘못 고른 은퇴 취미,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다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 다닐 땐 늘 시간이 부족했으니 은퇴 후엔 취미 하나쯤은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취미 하나를 잘못 골랐다가 노후 생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망치고 인간관계까지 틀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취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제 일상의 리듬과 지출 패턴,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바꾸는 거대한 변수였습니다.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잘못 고르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더군요. 오늘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본 은퇴자들의 취미 함정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례 1. 68세 김 선생님의 낚시 지옥. 김 선생님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바다 낚시. 처음엔 주말에 한 번씩 가던 게 어느새 주 34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장비와 경비였죠. 배를 타고 나가려면 한 번에 10만 15만 원이 훌쩍 깨졌습니다. 낚싯대, 릴, 쿨러, 각종 미끼까지 한 번 사두면 될 줄 알았던 장비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욕심이 났습니다. 처음 1년 동안만 해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셨지만 3년쯤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매달 낚시에만 150만 원 가까이 쓰셨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서서 바닷바람 맞고 있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70세를 넘기자 낚시는커녕 병원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죠. 김 선생님은 내 노후 자금을 물고기랑 바꿨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례 2. 63세 박 여사의 골프 중독.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월 23회 정도 필드에 나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점점 실력이 오르니 더 자주 치고 싶어졌고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시간과 인간관계였습니다. 골프 모임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기존 친구들과의 교류는 줄고 오로지 골프 인맥과만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은근한 경쟁과 비교가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저 사람은 이번에 몇 타 줄였대, 누구는 새 클럽 샀대 같은 말들이 은근히 압박이 됐죠. 결국 남편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더 자주 치고 싶어 했고 남편은 비용과 건강을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함께하던 취미가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셈이죠. 사례 3. 70세 이 씨의 작은 카페 창업.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은퇴 후 커피 내려주는 게 취미라며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현실은 취미라기보다 업무에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장 보러 다니고 가게 청소하고 손님 상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수익도 문제였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고 코로나 시기엔 적자만 쌓였습니다. 카페를 유지하려다 퇴직금 일부를 까먹게 됐죠.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피로감과 줄어든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좋아하던 커피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전문가가 말하는 취미 함정의 본질. 심리학자들과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취미는 행복을 주는 활동이지만 은퇴 후 취미는 돈, 시간, 건강의 균형 속에서 선택해야 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취미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은퇴 후에는 그 취미가 삶의 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과몰입의 위험. 시간이 많아진 만큼 한 활동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출을 눈덩이처럼 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라면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비용 착각. 시작할 땐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비, 외비, 교통, 비모임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뮬레이션 먼저. 새 취미를 시작하기 전 6개월 1년간 시험 기간을 두세요. 이 기간 동안 비용, 시간, 체력 소모를 기록해보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판단이 쉽습니다. 비용 상한선 설정. 은퇴 자금의 월 510% 이상을 취미에 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취미비가 월 50만 원을 넘기면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 개의 취미 병행. 한 가지에 몰입하기보다 비용이 적고 체력 소모가 낮은 취미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킹과 독서, 그림과 가벼운 운동처럼 조합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사람 중심의 취미 선택. 은퇴 후 외로움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는 활동보다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세요. 단, 경쟁과 비교가 심한 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결국 낚시 장비를 팔고 훨씬 단순한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사람도 만나고 몸도 덜 피곤하죠. 취미는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오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그 길 위에 놓일 취미는 신중하게 고르는 게 맞습니다. 이어서 은퇴 후 취미 선택과 관련해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 사례를 담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취미 하나 때문에 노후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취미를 행복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1. 비용과 시간의 균형 먼저 계산하기.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취미 비용이 전체 생활비의 510%를 넘지 않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취미 관련 비용은 최대 25만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6세 최 씨는 은퇴 후 가죽 공예를 시작했는데 초기 장비 구입에만 150만 원, 재료비가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1년쯤 지나니 지출이 부담이 됐고 다른 생활비를 줄이면서 스트레스까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미가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면 본말이 전도된다며 사전 계산을 강조합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여행, 모임 등 취미마다 소요 시간이 다르니 하루 23시간 이상 걸리는 활동은 체력과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취미 선택. 노후엔 체력과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금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취미가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 여사는 은퇴 후 등산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5시간씩 산행을 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죠. 이후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하루 12시간 가벼운 등산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만족 고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우울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취미를 선택할 때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박 씨는 혼자 도예를 시작했지만 외로움을 느껴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룹 도예반을 찾으면서 동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창작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만족감도 함께 얻었습니다. 반대로 경쟁적이거나 비교가 심한 활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 배드민턴 같은 취미가 대표적인데 점수나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정신적 부담이 커지죠. 4. 시험 기간을 통한 현실 검증. 전문가들은 새 취미를 시작할 때 최소 36개월의 시험 기간을 두라고 권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용, 시간, 체력 소모, 스트레스 수준 등을 기록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 씨는 요가를 하고 싶었지만 한 달간 체험 수업과 집에서 연습하며 체력과 시간 부담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을 결정했죠. 실제 활용 가능한 팁, 월별 예산표 대신 취미 상한선 설정. 월 3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료비, 회비,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체력 체크리스트 작성. 주 3회 이상 활동 시 체력 부담이 없는지, 부상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체크합니다. 사회적 만족 점검. 모임이나 활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지 기록해 봅니다. 다른 취미와 조합. 한 가지에 몰입하기보다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장기적 계획 세우기. 1년 단위로 취미 비용과 시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전문가 시각 결론. 은퇴 후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활비 체력 정서와 직결된 삶의 축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흥미와 욕심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재무 건강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취미는 통장과 체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흔들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은퇴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